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마을 김지영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드라마라고 하면 폭삭 속았수다 이거겠죠? 드라마가 한창 방영되고 있던 3월 어느 날 제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훌쩍거리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슬쩍 보니 이게 흔하디흔한 청춘 드라마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드라마에는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가족, 또 고단한 삶, 그리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품은 제주 바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중에 화제가 된 것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도 있고 그 카메라가 보여주는 영상미도 있었겠지만 제주 방언이 한 몫을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것이 주는 어떤 그런 신선함이랄까? 또 제가 직업이 또 직업인지라 그래서 이런 말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꾸준히 본 것은 아니라서 모든 말을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이리저리 들리는 몇 마디 말을 찾아봤습니다. 요망지다, 이 말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주인공 애순을 묘사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요망지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요망하다? 우리 사극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여자, 이 요망한 것, 빌런, 밉상, 거기다가 요망하다, 이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요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찾아봤어요. 등장인물 설명하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는 요망진 반항아. 요망진 반항아.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아이유, 애순의 캐릭터를 보면 요 말이 요망하다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똑똑하다. 그런데 그냥 순하고 착한 똑똑한 아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반항하고 되바라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똑하다 정도로 이제 많이 설명하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똑똑하다라는 풀이로는 어째 요망지다가 주는 말 맛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망이라는 말을 찾아봤죠. 간사하고 영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간사하고 영악하다라는 이 말이 다른 작품에도 쓰인 게 있는데, 박완서 선생의 2012년에 발표한 도시의 흉년이라는 그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울면 서럽게 울수록 사람들은 내가 요망을 떤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는 게 아니라 저게 요망을 떨어가지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저런 영악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 이것을 애술의 캐릭터랑 결합시키면 또랑또랑하고 똑똑한 여자아이인데 약간 되바라진 것 같으면서도 또랑또랑하게 똑똑한 여자아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망하다는 그런 뜻이 없잖아요. 그럼 요망치다가 그런 뜻이라면 간사하고 영악하다에서 간사하다를 빼고 되바라지면서 또랑또랑한 똑똑한 아이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말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지다. 요거다. 그 지다는 뭐냐? 전미사인데요. 값이라는 명사에 붙어서 값지다, 기름지다, 세모지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그런 성질이 있다 또는 그런 모양이다 라는 뜻을 갖도록 해주면서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망, 여기에 지다가 붙으면서 요망지다, 이게 요망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다, 이 정도로 추정을 해봤어요. 사전에도 없고 어디 가서 설명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해봤습니다. 이 애순의 엄마가 자식 셋을 키우면서 해녀 일을 하다가 수음병이 도져서 요절을 하죠. 이 애순의 엄마의 직업은 해녀, 제주도 말로 좀녀. 좀녀는 해녀를 뜻하는 말인데 아마도 한자 잠수, 잠길 잠자를 써서 잠수하다 할 때 잠녀를 제주식으로 발음하는 걸 거예요. 이 한자 잠의 중세어 표기는 지읒에 아래 아를 쓰고 미음을 붙인 거였어요. 우리들이 보통 그냥 잠 이렇게 읽는데 이것이 사실은 중세국어에서는 잠이 아니었죠. 점이었어요. 이 중세어의 아래 아는 이 점 하나 찍히는 거죠. 현재는 그 발음이 없어졌는데 추정컨대 아하고 오하고의 그 사이에 어디쯤에서 나는 발음일까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닌 그냥 이건데 제주도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비슷한 말로 오로 들리는 그런 아주 신기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세어가 제주도 방언에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학자들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잡녀의 중세어 점녀가 제주도에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직접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애순의 엄마 광녀가 좀녀였는데 이분이 숨병으로 세상을 뜨잖아요. 바로 이 숨병이 뭐냐? 잠수병이에요. 그러면 이 숨은 잠수와 관련되는 말인데 이때 탁 떠오르는 소리가 숨빗소리. 숨빗소리는 해녀, 이 좀녀가 물속에 들어가서 문어도 잡고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따고 그럴 때 한계에 닿을 때까지 숨을 참았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한꺼번에 이게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내는 소리, 휘파람 같은 휘하는 그런 소리, 이것을 숨빗소리라고 해요. 이렇게 길게 내는 것은 아마 폐 속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의학적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숨병, 숨빗소리의 숨은 숨을 참는 것, 숨을 내쉬는 것과 관계가 되니까 호흡을 뜻하는 숨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 이걸 숨비다라는 동사로 말한대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숨을 참는 것을 숨비질이라고도 한답니다. 숨빗소리, 숨비다, 숨비질. 이런 해석이 맞는다면 특히 이 숨비다를 다른 말로 숨방귀 들다라고도 한대요. 이 숨방귀의 방귀가 뭡니까, 여러분? 방귀, 가스 나가는 방귀예요. 놓을 방자, 기운 기자. 어떤 기체를 내보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숨방귀라는 말은 숨과 방귀가 동어 반복해서 겹쳐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병, 숨빗소리, 숨비다, 숨비질, 여기에 숨은 호흡,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이런 해녀들, 좀녀들이 잡는 문어를 제주도 방언으로는 물꾸럭 또는 무꾸럭, 물꾸력 이렇게도 하는데 다른 말로 또 문개, 뭉개 이렇게도 하고요. 특이하게 이실맹이라는 말도 또 있더라고요. 여기서 뭉개, 이응 받침 쓴 뭉개는 문개의 니은이 뒤에 있는 기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응으로 바뀐, 그러니까 문개가 뭉개로 바뀐 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니은은 혀끝 소리, 설단음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기역은 목구멍 앞을 이렇게 막는 혀뿌리 소리, 연구개음이거든요. 설단음과 설근음, 연구개음이 이렇게 동시에 발음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설단음을 뒤에 있는 설근음, 연구개음 자리로 끌고 가버려요. 그 자리에서 나는 것이 이응이거든요. 이 자음 동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형은 문개였어요. 문개, 뭉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이 문어의 제주말이 왜 문개가 되었는가, 이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도 중세어하고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이런 설명을 한 건 없어요. 이 문어는 한자 말이에요. 그럴문, 고기어. 그러니까 요 뒤에 쓰는 이 물고기 어자는 중세 국어에서 그냥 모음 어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자음 이응이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대에 쓰는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는 그냥 동그라미인데 중세어에서 소리 나는 이응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꼭지 달린 이응.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옛이응이라고 흔히 쉽게 부르죠.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붕어, 잉어 할 때 붕어, 이거는 사실은 중세어에서는 부에다가 소리 나는 이응 그 다음에 어를 붙인, 그래서 읽으면 붕어 이건데 연달아 읽으면 붕어가 되는 거예요. 링어, 잉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 어는 그냥 어가 아니라 응어 이런 발음이었죠. 그러면 문어 하면 문어 이것이 기역과 같은 자리에서 발음되는 연국의 비음 이응이었으니까 이것을 조금 강하게 발음하면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기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죠. 굳이 표기하자면 문거. 그러니까 제주도 말에서는 중세어 문거 이것이 살아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문개, 뭉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목부터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예상을 깨는데요. 저는 이거 완전히 속았다. 뭘 속아?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접했거든요. 그런데 폭삭은 표준어도 폭삭, 이것을 소리나는 대로 쓴 것에 불과하고, 폭삭은 맥없이 어떤 것이 뭐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완전히 망가지고 망해버린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죠. 그래서 완전히, 진짜 이런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속다. 이것은 진짜로 속아 넘어가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 말로 수고하다, 고단하다, 뭐 고생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속다가 왜 이런 뜻으로 갖게 되었는가? 영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중세어를 찾아보면 수고하다가 중세어에서 속다 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수고하다의 중세어는 휴고하다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 속다가 수고하다 뭐 이렇게 된 것은 모릅니다. 제주도 말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저는 아직 이 드라마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않았죠.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보면서 나머지를 막 추정하는 그런 걸 제가 원체 싫어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본 사람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이 꼭 보다가 울었다고. 그래서 이 보다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훌쩍거리다가 또 단사인 보고 하면 민망해질까봐 겁이 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날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정주행하면서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또 말이 낯설면 낯선 대로 그렇게 느끼면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말에 끌리는, 저 말은 뭐지? 라는 이런 직업병이 도지면 도지는 대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